안녕하세요. 저는 트레인투르에서 헤드코치로 근무하고 있는 정치권이고요. 저는 파워리프팅 선수입니다. 파워리프팅 한 지는 한 9년 정도 됐고요. RPF라는 단체에서 74kg급으로 선수를 뛰고 있고, 대회 중량은 최근에 했던 게 642.5 토탈? 그렇게 파워리프팅 열심히 하고 있는 파워리프팅 선수입니다. 오늘 제가 벤치프레스랑 데드리프트를 같이 했는데, 파워리프팅 하시는 분들은 스쿼트, 벤치, 데드를 같은 날에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빈도가 조금 높아야 운동에 대한 적응도 잘하고 큰 중량을 다루기까지 짧은 시간 내에 갈 수 있으니까, 빈도를 많이 가져가려면은 강도가 항상 높으면 안 돼요. 파워리프팅에서 말하는 강도는 무게거든요. 힘든 정도를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주 내에서 강도를 좀 조절을 많이 해요. 오늘은 벤치랑 데드리프트 한 날이었는데 강도 낮은 날 중에 하나였습니다. 파워리프팅 프로그램도 많이 중요해요. 중량이 좀 늘려면은 일정한 프로그램을 계속 꾸준히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매번 힘들게 하면 당연히 금방 지치니까 좀 길게 가서 한 8주, 12주, 16주 정도 플랜을 짜고 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하시려면은 강도를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RPE라고 운동 자각도라고 있거든요. 그걸로 보통 얼마나 운동이 힘든지 판단을 해요. RPE 한 6에서 한 8, 가끔 한 9 정도 하는데, RPE 9라는 걸 예시로 보자면은 10 빼기 9면 1이잖아요. RPE 9라는 뜻은 100개를 하든 1000개를 하든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는 상태예요. RPE 8이나 6이라고 치면 4개 더 할 수 있는 상태, 2개 더 할 수 있는 상태인데, 그 6에서 8 사이에서 많이 훈련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중량이 좀 늘고 싶으시면은 RPE라는 걸 조금 이용해 주시는 게 파워리프팅 훈련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엄청 간략하게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드린 거라 큰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무료로 풀린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거기서도 나한테 필요한 걸 찾으면 좀 좋겠죠. 평소에 내가 횟수를 좀 많이 했다, 그러면 횟수가 조금 적은 게 많이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평소에 내가 횟수를 뭐 3회, 5회밖에 안 했다, 그럼 5회 이상 8회 들어간 프로그램을 많이 해주시는 게 내 훈련 베이스를 기반으로 평소에 안 했던 거를 찾아서 계속 반복해 주시면 무리 없이 계속 증량하실 수 있어요, 보통. 저는 워밍업 할 때 스트레칭을 잘 하는 편은 아니에요. 움직이면서 몸을 푸는 걸 좋아해서 초반에 벤치프레스는 한 60kg 전까지는 5kg씩 계속 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10kg씩 늘리면서 맞춰 가시는데, 벤치를 하고 싶으면 벤치를 통해서 웜업하고, 스쿼트를 하고 싶으면 스쿼트를 통해서 조금 웜업하고, 저는 그런 식으로 약간 하려고 하는 종목을 통해서 웜업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벤치프레스는 천천히 그렇게 5kg씩 올렸고, 마지막에 한 개 117.5로 한 2개씩 4세트, RPE 한 4에서 6 정도가 목표였어서 딱 그 정도 나왔습니다. 저는 스쿼트, 벤치, 데드리프트 할 때 필요한 모빌리티가 다 나와요. 파워리프팅 한 지 좀 오래돼가지고 다치거나 약간 몸이 많이 뭉치지 않는 이상 안 해도 돼서 잘 안 하는 거지, 당연히 모빌리티가 안 좋고 하신 분들은 모빌리티 운동을 그 전에 해주셔야 돼요. 자세가 안 나오고 약간 불편하신 분들은 그게 편해질 때까지는 계속 흉추 모빌리티, 고관절 모빌리티, 뭐 무릎, 발목, 어깨 다 해주시는 게 좋아요. 사람마다 약간 스타일마다 좀 다른데 저는 좀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 흉곽에 공기를 많이 넣어서 최대한 흉곽을 부풀려서 가동 범위를 줄이고 등을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호흡을 흉곽 쪽으로 올려요. 저희가 결국엔 지면을 누르고 있는데, 지면을 누르고 있는 힘은 우리 코어를 타고 이제 등에 전달이 돼서 견갑에 전달이 된단 말이야, 승모근 쪽에. 여기가 비어있으면 확실히 다리로 밀고 있는 힘이 전달이 잘 안 되고 흔들리게 되니까,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벨트를 강하게 차는 것도 있고요. 벨트를 강하게 참으로써 공기가 배로 더 안 들어가고 흉곽 쪽으로 더 잘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해서 벨트 차고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죠. 그런 식으로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파워리프팅 한다고 나는 허리 다쳐도 괜찮아, 내 허리 버려도 괜찮아 이러면서 운동하진 않거든요. 저희도 당연히 허리 다치면은 그냥 그대로 끝이잖아요. 절망이잖아요. 저희도 허리를 꺾으려고 하진 않아요. 허리는 무조건, 요추 쪽은 무조건 중립이 돼야 돼요. 요추 쪽이 중립이 되려면 흉추가 모빌리티가 좋아야 돼요. 흉추 모빌리티가 안 나오면 흉추에서 안 나오는 신전을 요추 쪽에서 만들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세팅을 할 때 둥근을 수축을 많이 해요. 둥근 수축해서 다리를 대퇴골을 외회전을 시키거든요. 외회전 시킨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거나 하면은 요추 쪽에서 과신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둥근에 큰 힘을 주지 않고 그냥 꺾으려고만 하다 보면은 요추 쪽이 당연히 꺾여서 허리가 아프거든요. 요추가 아파도 괜찮아는 아니거든요. 등을 저희가 수축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흉곽이 들리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나오는 아치가 대부분이에요. 안 다치는 걸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허리에 위험하지 않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격 그만하세요. 그냥 착용해도 돼요. 코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착용해도 상관없을 텐데, 저는 코로 하면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으로 하는 편이어서 앞쪽을 잘라버리고, 결국엔 어금니랑 전체적인 이빨 교합이 맞을 때 스트렝스가 조금 더 증가한다라는 거니까 어금니 쪽만 차도 큰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전 앞쪽을 그냥 잘라버리고 한쪽씩 낍니다.
저는 그냥 다 좋다라고 생각해요. 뭐 연구 결과상으로도 치아 교열이 잘 맞으면 허리 쪽에서 스트렝스가 한 12%? 뭐 이렇게 늘어나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디빌더 분들도 사실 스트렝스가 늘어나서 무게를 더 많이 치면 더 큰 자극을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실히 착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스쿼트 벤치 데드를 하고 보통 보조 운동을 많이 해요. 파워리프팅식 벤치에서는 등을 많이 쓰니까 팔꿈치가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고 살짝 벌어진 상태로 해요. 바벨 로우나 시티드 로우나 버티컬 로우나 여러 가지 할 때 여기는 실로우가 있어서 실로우로 하는데, 로우 운동을 할 때는 대부분 팔꿈치가 벌어진 상태로 등 상부 쪽을 많이 타겟해서 해요. 벤치프레스 할 때 거기가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등 운동들은 대부분 그래서 수직 운동들보다는 수평 운동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실로우 할 때는 벤치프레스 할 때 움직이는 거랑 똑같이 엎드려서 많이 해요, 저는. 세팅을 굳이 하자면 막 여기 나무판 같은 거 올려놓고 그 위에 벤치 올리고 해야 되는데, 실로우여야지만 등상부를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헬스장에 뭐 버티컬 로우, 머신 로우 많잖아요. 상황에 맞춰서 등상부 운동 많이 해주시면 벤치프레스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정말 하나만 해야 된다면 물론 등도 중요하긴 하지만 삼두가 세지면 당연히 벤치프레스는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푸시업 괜찮아요. 중량 푸시업을 하는데 횟수를 좀 많이 하는 10회, 15회 그런 식으로 해주면 가슴, 삼두 같이 발달 많이 되니까 괜찮아요. 보통 초보자분들이 빨리 늘려면 삼두 운동을 많이 하라고 해요. 데드리프트는 자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폭을 좀 크게 가요. 올라가야 될 게 많아서 70kg, 120kg, 170kg, 220kg, 240 하고 만약에 260, 270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모빌리티가 나와서 웜업을 잘 안 한 거지, 모빌리티 안 나오면 대퇴골 내외전, 외회전 이런 움직임들이 포함되어 있는 모빌리티 운동들을 많이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특히 스모에서는. 파워리프팅은 또 대회에서는 맨손으로 들어 올려야 되니까, 지금 제가 중량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탄마를 쓰는 거지 원래는 보통 스트랩을 써요. 스트랩을 써도 저는 조건을 붙여요. 스트랩에 의존하면 안 되고요. 스트랩을 감은 상태에서도 최대한 강하게 잡아주셔야 나중에 제가 스트랩을 벗었을 때도 예전보다 조금 더 강해진 걸 체감할 수 있거든요. 그냥 걸어놓고 편하게 하시면은 안 늘어요. 훅이 늘거나 얼터가 늘고 싶어서 오버그립 훈련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가 훅을 많이 하면 훅이 늘어나지 다른 게 늘어나지 않거든요. 훅을 잘하고 싶으면 훅으로 홀드를 하는 게 좋고요. 아까 그 들고 버티는 거 홀드라고 하거든요. 저는 보통 대회 가까이 되면 어차피 횟수가 1회, 2회 혹은 3회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첫 세트는 맨손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트랩을 차면서 훈련을 많이 해요. 횟수가 많아지면 5회 이상 되면 저도 무조건 스트랩을 차고요. 너무 아파서. 사실 라운드백에 대한 기준이 예전에보다 많이 모호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실 윗등만 많은 걸 라운드백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말리면 라운드백이라고 하시는 경향이 조금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라운드백은 흉추 쪽만 말리는 건데, 흉추 쪽만 말리는 라운드백도 과하면 안 좋아요. 과하면 락아웃 할 때 거의 지옥이거든요. 바닥은 어떻게 뜨는데 락아웃 하는데 한 3, 4초 걸려요. 그럼 그때 동안 이제 그립을 제가 더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못 버텨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라운드백을 하긴 하지만 일부러 몸을 막 말려고 하진 않고요. 갈비뼈를 밑으로 누르는 정도, 그래서 어깨랑 귀랑 최대한 멀어지게 하는 정도만 신경 쓰고, 누른 상태에서 저는 최대한 안 웅크리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일단은 저희가 데드리프트를 많이 들려면 팔이 길어야 되겠죠. 팔이 길어지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흉추 쪽이 말리거나 요추 쪽이 말리거나. 요추 쪽이 말리면 무조건 다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흉추는 갈비뼈가 있기 때문에 얘가 어느 정도 말려도 디스크가 터질 정도의 위험까지는 가지 않아요. 골격이 그 자체로 그냥 버텨줘서 훨씬 더 안정성이 위쪽이 뛰어나요. 안정성이 뛰어난 부분에서 약간의 라운드를 만들어주는 거고, 요추 쪽은 그냥 중립 상태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는 거죠. 장점이라고 하면 팔이 길어지는 거. 팔이 길어지면 적게 들어 올릴 수 있으니까 더 큰 무게를 다룰 수 있겠죠. 힘을 주는 이유부터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를 들어 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게차 같은 거, 타워 크레인이라든지 그런 물체를 생각해보면 다 단단해요. 걔네들이 막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걔네가 내는 출력이 우리가 들고 싶은 물체에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런 장비들조차도 완전 단단한 상태에서 출력을 내는데, 사람 몸도 단단해진 상태에서 들어 올려야 훨씬 더 안전하고 주는 힘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데, 사람이 단단해지는 방법은 수축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줄다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줄다리기 할 때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시작하면 갑자기 힘주지 않잖아요. 줄이 최대한 팽팽해진 상태에서 바닥을 민 상태로 시작을 하잖아요. 비슷해요. 저희가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때도 예비 부하를 준 상태에서 텐션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힘을 줘야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힘을 주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줄다리기를 힘 빼고 있다가 들어 올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본능적으로 줄다리기 할 땐 팽팽하게 하잖아요. 무게를 들어 올릴 때도 마찬가지로 텐션을 이용해야 돼요. 근데 잘 이용을 못 하시죠. 왜냐면 불편하니까. 자세 잡을 때 너무 힘들고 불편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해야 무게를 들어 올릴 때 훨씬 쉽게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스쿼트맥스는 보통 스쿼트 보조기로 많이 사용하고 데드 보조로도 많이 사용하는데 결국엔 하체 운동이기 때문에 하체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스쿼트를 많이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피로도 관리가 안 돼요. 자주 못 하게 되고 스쿼트맥스 같은 거는 무게가 어깨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척추에 하중이 안 걸려요. 척추에 하중이 안 걸린 상태에서 볼륨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쿼트맥스여서 왜냐면 골반에 걸기 때문에 그리고 스쿼트랑 가장 비슷할수록 스쿼트의 전이가 많이 되는데 스쿼트맥스가 제일 스쿼트랑 비슷하죠. 머신 중에서 따지자면 헥스쿼트 같은 거, 레그 프레스 같은 거 비슷한 종류의 움직임이어서 척추에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어서 많이 이용해요. 파워리프팅 선수들은. 아무래도 헥스쿼트는 머신이 만들어내는 움직임에 대해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스쿼트 같은 경우는 상체 각도 숙임, 다리 스탠스, 평소에 스쿼트 하던 거랑 똑같은 자세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결국엔 스쿼트도 우리 무게중심 중심선상에서 움직이는 거고 벨트 스쿼트도 중심선상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자세가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헥스쿼트 한다고 안 늘진 않아요. 주 목적은 척추에 부하가 안 걸리는 하체 보조 볼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힙스러스트 후면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들 많은데 리버스 하이퍼, 굿모닝 뭐 다 좋아요. 근데 둔근 강화할 수 있는 운동들 중에서 고중량을 칠 수 있는 운동이 좋으니까 힙스러스트가 대부분이죠. 힙스러스트 많이 하시면 겸사겸사 엉덩이도 커지고 이뻐지고 그런 거죠. 저는 선수로서 목적이 커서 내년에 코로나 조금 괜찮아지면 아시아대에 나가서 3등 이상? 지금 기록이면 3등 정도는 나오는데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상황이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1등이겠죠. 1등하고 월드 대회도 나가고 선수로서 4, 5년 내에 큰 걸 해보고 싶은 게 큰 목표고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세지고 싶습니다. 세지는 게 큰 목표고 트레인투로 오셔서 다른 곳에는 좀 없는 장비들이 많아요. 재밌는 것들 많으니까 자주 놀러 오셔서 운동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